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잘 알려진 멜로디를 사용해서 그 안에 스케일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녹아 들어가 있길래 이 곡이 이렇게 감동적이고 여운 있는 그런 멜로디를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데니보이라는 곡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곡은 사실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로타리 클럽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로타리 클럽의 행사에서 이제 인근에 있는 교수님이 한번 이거 여기서 하는 행사에 아르바이트 해볼래?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곡을 막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음악을 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알게 된 곡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멜로디는 진짜 아름다운데 너무 슬픈 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그런 어머니의 되게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절절한 아픔이 있는 그런 곡이었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와, 스케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구나. 그리고 아일랜드 민요의 특유의 그런 우수에 찬 그런 느낌들이 잘 그렇게 섞여서 이 아름다운 곡이 탄생하게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께 오늘 이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단선율 악기를 특히 부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이 곡을 많이 연주할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곡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이 C자처럼 생긴 게 4분의 4박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보다 먼저 박자나 이 템포를 먼저 따진다고 했죠.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곡이 진행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플랫이 하나가 붙었는데 멜로디가 라라라리리리리리 딱 들어보면 슬픈 듯 하지만 결국에는 1도 화음으로 종결이 돼요. 그래서 따라리리리리 보면은 이 파가 으뜸음이라는 거를 캐릭터를 분명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곡 보고 어떻게 조 맞추는지. 그래서 이 곡은 F 메이저예요. 그래서 파가 주인공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바장조의 4분의 4박자 곡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리듬을 보시면 라빠빠따 따따따따따 하면서 이 점 4분음표가 8분음표로 환산했을 때는 3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라빠빠따라빠빠띠띠띠띠 이런 식으로 이 부점의 리듬도 하나를 8분음표 3개로 카운팅하는 것도 염두에 둬주시고 그리고 맨 처음에 있는 리듬은 못 갖춘 말이에요. 그래서 1, 2, and 빠밥 하면 한 박자 반을 얘가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두 박자 반을 채워주면서 곡을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진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리듬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스케일 얘기를 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카운팅을 하면 1, 2, and 이런 식으로 이제 멜로디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미파솔라 이 스케일의 요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연주하실 때는 항상 그 뒤에 목적지를 두고 쭉 밀듯이 연주하시면 되게 음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랑또랑하게 치는 게 아니라 어머, 제가 볼륨을 조금 낮춰놨네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작게 해서 뒤로 밀어주듯이. 그래서 도입부를 작게 하면서 뒤에 목적지를 향해서 좀 커졌다가 그 다음에 이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멜로디를 보시면 레도라솔파 이런 선율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레도시라솔파 C 플랫만 빠졌을 뿐 알고 보면 스케일 연장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선율과 약간 꺾였다가 다시 내려오는 선율 이렇게 두 개로 멋지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율이라는 거는 항상 굴곡이 있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올라갈 경우에는 그리고 음악이 점점 확장되고 뒤로 그 크레센도를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같이 쭉 밀어주면서 크레센도를 표현하시면 아주 음악적이면서 프레이즈가 길어지는 음악적인 문장을 아주 길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면서 음이 전체적으로 하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데크레센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럼 그 표현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런 중간에 낀 건 약간 줄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얘를 리듬대로 그냥 정말 초보 느낌이 나게 되게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소리의 크고 작음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호흡으로 부는 그런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라라라라라란 이러면서 뒤에서 힘을 적절하게 빼주시면 아주 자연스러운 데크레센도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의 또 원리인데요. 이렇게 긴 음이 나온 다음에 뒤에 이런 짧은 음표가 나오면요. 크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보다 줄여줘요, 약간. 그리고 특히 피아노는 일단 음을 치면 사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찍어주면 연결이 안 되게 느껴지는데 큰 소리가 난 다음에 그 사라지는 걸 듣고 작게 섞으면 아주 레가토가 음이 연결이 좋아지는 거죠. 해적 듣고 줄여줘요. 이러면 더 음악적이죠? 자, 그리고 멜로디가 상행을 하다가 띠린 하면서 꼭대기로 탁 치솟아요. 마치 클라이막스처럼. 그런데 생각보다 이 클라이막스로 치솟는다고 해서 크레센도를 하면 좀 음악이 공격적이고 좀 촌스럽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촌스러운 버전. 레를 그냥 꽝 때려버리면 오히려 음악적이지 않은데요. 얘를 좀 더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표현하시면 표현이 더 둥글둥글해지면서 멜로디의 라인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더 레가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진행해 볼까요? 그다음에 이것도 긴 음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런데도 이런 파 같은 음들을 크게 하지 않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는 색소폰이나 그다음 플룻이나 다 똑같아요. 이걸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그 다음에 줄여줍니다. 점점 뒤로 전진을 하게 해주는 게 프레이즈의 핵심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띠리리리린 여기 스케일은 아닌데 이게 바장조라고 했잖아요. 저랑 주요 3화음을 배우신 분이시라면 여기 으뜸음에다가 3도 올렸네. 와, 으뜸화음이다. 화음이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으뜸화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셨다면 이 악보를 보는 순간 이거 1도화음을 갖다 흐트려 놓은 거구나. 이걸 빨리 캐치해서 악보를 더 빨리 읽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을 알게 되면 따라라란 스케일이네. 한 번에 4개를 읽는 거고요. 화음을 아시게 되면 따라라란 화음 하나네. 이런 식으로 악보의 음들을 그룹으로 보는 그런 능력이 생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프레이즈가 비로소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쉼표를 붙였죠.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둘 쉬고 또 다른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럼 또 이 긴 음이 나왔죠? 그러니까 또 작게. 여기서 크레센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시라 솔 파 여기도 스케일이 있죠? 약간 올라갔지만 다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해결이 되는 완전히 프레이즈 한 바닥이 끝나는 데니까 띠리리리 작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뒤에는 후렴구인데 여기도 또 다른 스케일이 또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 곡이 정말 아름다운 스케일들이 전체 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각조각들이 멜로디 사이사이를 엮어가면서 아주 아름다운 라인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스케일의 방향을 보고 쭉 밀으라고 했죠. 이럴 때 내려올 때는 동일한 에너지로 쭉 아래 방향을 보면서 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죠. 그 다음에 또 밀어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스케일 이런 아름다운 스케일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긴 음 다음에 처리하는 거는 이런 긴 음 다음에 나오면 따라오는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작게 처리할수록 멋진 거예요. 이걸 그대로 때려버리시면 바로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음정이 뛸 때 이 별 표현, 이 처리 음이 갑자기 위로
음정이 이거 같은 경우는 4도 같은 거죠. 이런 경우에도 라, 레 하고 삑 소리를 지는 게 아니라 리리리리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가상의 음을 주고 라라라라 리리 이러면 훨씬 음악적인 거죠. 이거보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키스 자렛이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현재도 생존해 계시지만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그분이 데니 보이를 그 일본에서 연주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박자를 조금 바꾸셨는데 제가 그냥 4분의 4 박자에 딱 떨어지게 해서 한번 그걸 연주를 해볼게요. 스케일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특히 피아노는 화음 악기니까 화음이 적절히 이 멜로디와 섞여 들어가면서 어떻게 다양한 색채들을 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노래의 그 멜로디 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런 보석 같은 해석 원리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연주와 그 다음에 각기 다루시는 그 악기에서 아름다운 그런 표현력들을 많이 성장시키는 그런 레슨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오늘 레슨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만날게요. 안녕.